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의 FA컵 경기. 아스톤빌라가 토트넘을 2대1로 잡아내면서 FA컵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빌라는 토트넘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양팀의 차이는 뭐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제가 봤던 토트넘의 경기 중에서 가장 전방 압박이 엉망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최전방에서의 압박 속도가 느렸고요. 그래서 상대 센터백들이 쉽게 패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럼 가운데 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고요. 그 압박이 뚫리면 간격이 벌어집니다. 상대 공격수들은 토트넘 최후방 수비 라인과 편안하게 맞대결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전반기 같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서 미친 듯이 속도를 내지 못했고요. 손흥민의 이 시작 신호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압박을 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공을 받을 선수를 마킹하면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게 한 번에 뚫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리발이 자신의 맨투맨이었던 맥긴을 버리고 콘사에게 같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쿨루셉스키가 맡아야 할 선수가 맥긴과 틸레망스 두 명이 되고요. 여기서 콘사가 공을 뺏기지 않고 로저스에게 줍니다. 일단 첫 번째, 토트넘은 콘사에게 두 명의 자원을 썼는데 제대로 된 압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분명히 구멍이 생길 겁니다. 또 여기서 등을 지고 공을 받는 로저스에게 벤탄쿠르와 텔이 접근합니다. 사실은 벤탄쿠르가 로저스를 막으면 텔은 아래쪽에 있는 선수를 막았어야 했어요. 근데 텔도 토트넘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 전방 압박 체계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쿨루셉스키는 두 명 중에 한 명, 맥긴을 선택해서 압박을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콘사에게 토트넘 선수 2명 붙었죠? 로저스에게 토트넘 선수 2명을 붙었습니다. 빌라의 2명을 견제하기 위해 토트넘 선수 4명이 소비되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카마라에게 이 공을 주게 됩니다. 카마라는 시야가 열려있는 상태로 공을 받게 되고요. 이 카마라가 공을 잡는 순간에 위에 있던 마이키 무어는 맡아야 할 선수가 디뉴와 틸레망스 또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왜냐? 아까 토트넘이 2명 막는데 4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카마라는 2개의 선택지 중에 틸레망스를 주게 되고요. 무어는 둘 다 신경 써야 하다 보니까 틸레망스에게 빠르게 붙지 못했습니다. 틸레망스는 이 공을 가지고 편하게 돌아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틸레망스가 공을 잡고 전진, 토트넘의 포백을 보호해줄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틸레망스는 이렇게 많은 공간을 부여받으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고요. 틸레망스가 슈팅할 때까지 아무도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수비수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골키퍼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팀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는 게 맞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실점하게 된 전방 압박 장면도 아주 공포스럽고 아주 충격적입니다. 무어가 디뉴를 압박하러 올라옵니다. 하지만 포로의 압박 타이밍이 늦어져서 무어, 포로 둘 중에 누가 디뉴에게 접근할지 애매한 상태가 되고요. 디뉴가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가면서 공을 틸레망스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더 쇼킹한 건 쿨루셉스키가 디뉴를 견제하기 위해서 튀어나왔다는 건데요. 이미 디뉴에게 3명이 소비된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토트넘, 그런 것들이 싹 잊혀질 만큼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압박이었고요. 틸레망스가 공 잡고 앞쪽에 있는 로저스에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베리발이 로저스에게 그냥 발을 뻗어버리면서 로저스는 그걸 이용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베리발이 자리 지키고 속도만 조금 늦춰졌으면 심각한 상황까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뚫린 베리발을 커버하기 위해 또 벤탄쿠르가 자신의 자리에서 튀어나오게 되고 로저스 한 명에게 5명이 붙어있는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게 같은 1부 리그와 1부 리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인지 다시 보면 볼수록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저스가 램지에게 공을 전개해주고요. 여기서 램지가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데 사실 킨스키 정면으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킨스키가 약간 실수성으로 공을 막으면서 전반 1분 만에 실점하게 되는 토트넘입니다. 사실 킨스키의 실수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돋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장면에도 토트넘 전체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이 합쳐져서 나온 실점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리발의 안 좋은 컨디션도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요. 베리발이 많이 뛰고 열심히 붙어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을 좀 쉽게 뻗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긴에게 막 뛰어와가지고 발을 뻗으니까 맥긴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제치고 나갈 수 있게 되죠. 베리발이 자리 잡고 여기서 속도만 늦추는 식으로 기다렸다가 따라가면 최소한 한 번에 뚫리지는 않았을 텐데 자꾸 발을 뻗으면서 한 번에 뚫리는 장면을 연출하는 베리발입니다. 근데 이 베리발의 실수 하나가 베리발 자신에게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토트넘 선수들 전체
전체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베리바를 뚫고 맥긴이 앞쪽으로 전개하는데 그때 토트넘 선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스프린트로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되고요.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는데 계속해서 뚫리고 수비에게 스프린트가 많아지는데 이걸 수비 보고 계속 막으라고 하는 게 수비수들에겐 아주 가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팀의 상황, 팀 선수들의 컨디션, 팀 선수들의 몸 상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판단했을 때 우리 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가할 몸 상태가 아니다. 한 발짝씩 늦고 좀 지쳐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감독이 알아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팀 부상 선수가 많지. 그래서 계속 뛰던 선수만 뛰었지. 근데 또 최근에 리버풀과 리그컵 경기가 있으니까 뛰던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겠구나. 그럼 오늘은 무리하게 전방 압박하지 말고 원정이기도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가보자. 아니면 경기 중에라도 오늘 손흥민 압박 타이밍 늦네. 오늘 베리발 발을 자주 뻗네. 아, 지금 보니까 수비수들이 백코트 하면서 힘들어하네. 지금이라도 그냥 뒤에서 블럭 만들고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우리 팀 선수의 몸 상태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체력이 생기면 자신의 플랜 A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빌라가 잘 풀기도 했고 토트넘 선수들이 그걸 수행할 만한 체력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평소 토트넘보다 훨씬 더 엉망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좋은 전방 압박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에게 숫자가 막 2명씩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면서 손흥민이 골키퍼 쪽 패스루트까지 잘라주면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 안에 아스톤 빌라를 가둘 수 있고 서서히 조여가면서 소유권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자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감독의 지시가 있겠죠. 공격수들아 어떨 때 출발해라. 내지는 야, 2명이 한 명한테 붙지 말고 한 명씩만 잘 맞고 돌아서지만 못하게 해.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독이 세부적인 압박 구조 없이 야, 오늘 기회 생기면 그냥 전방 압박해. 요 정도만 얘기해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부상자 많아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토트넘인데 스프린트도 많았고요. 후반전엔 지치는 타이밍이 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패스미스가 발생했고요. 여기서 세컨볼 싸움에서 이긴 아스톤 빌라가 다시 역습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 보면 아까 전반에 아주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갔던 베리발이 지쳐서 내려오는 속도가 확실히 줄은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빌라는 이 상황에서 측면 플레이로 득점 2대0을 만들게 되고요. 토트넘은 패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득점을 하지 못한 것도 아주 큰 미스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 23분 토트넘이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오는데요. 여기서 골키퍼에게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 골을 손흥민이 득점했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이런 빅찬스 미스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손흥민의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되고요.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터치, 패스, 드리블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던 최악의 컨디션을 보여준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모건 로저스, 존 맥킨, 틸레망스 이런 선수들이 돌아서는 걸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 토트넘이 빌라에게 아주 밀리면서 토트넘은 텔에 만회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에서 내려앉으면서 역습해서 승리를 거뒀던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테코글루가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버풀전은 아예 실력적으로 밀렸다고 치고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거 보고 지금 후보에 아카데미 선수들을 넣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에게 아주 강한 강도 높은 전술을 계속 요구를 하는구나 이걸 느꼈고요. 아주 놀랐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이번 주에 2개의 대회가 정리가 됐습니다. FA컵 그리고 리그컵. 일단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런 포스테코글루의 성향을 바꿀 수 없다면 유로파에 집중하는 걸로만 따졌을 때는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이 리그에서는 승점을 챙길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